여러분, 이거 한번 상상해 보시죠. 당장 내일 아침에 전 세계에서 가장 물동량이 많고 긴장감이 높은 그 대만 해협 있잖아요. 거기에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물리적 충돌이 생겨서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된다. 이러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무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당장 스마트폰 생산부터 올스톱이 될 거고요. 그렇죠. 우리가 다음 달에 바꾸려고 했던 최신 폰부터 그 인공지능 돌리는 막대한 글로벌 서버망도 마비되고 자율주행 자동차 생산 라인도 다 멈춰서게 될 거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인류 최첨단 기술의 명줄이 지구상에 단 한 곳에 묶여있는 진짜 아찔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그저 인건비가 가장 싼 곳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요새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풀어볼까요? 좋습니다. 과거에는 기업들이 생산 단가를 단 1센트라도 낮추려고 인건비가 제일 저렴한 국가에 공장을 지었잖아요. 그렇죠. 효율성이 최고였죠. 네, 효율성과 비용 절감이 모든 걸 지배하던 시대였죠. 하지만 이제는 게임의 법칙이 정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요. 가격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심지어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절대 뚫리지 않는 믿을 수 있는 공급망을 확보해야만 하는 시대. 우리는 이것을 안보 경제, 즉 시큐리티 이코노미 시대의 도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우리가 그냥 평소에 들고 다닐 지갑을 살 때는 대충 디자인 예쁘고 싼 걸 고르지만 내 전 재산을 보관할 금고를 살 때는 돈을 막 쏟아부어서라도 절대 안 부서지는 가장 튼튼한 걸 고르는 것과 똑같은 이치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오늘 저희가 제공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파헤쳐볼 핵심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이 거대한 지정학적 안보경제의 파도 속에서 대한민국의 두 가지 강력한 무기죠. 첨단 반도체 파운드리와 피지컬 AI 로봇 산업이 어떻게 대반격의 기회를 잡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을 어떻게 뒤바꿀지 아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볼 텐데요. 네, 아주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이야기하면서 어쩔 수 없이 대만, 미국, 중국 같은 국가들의 지정학적 상황을 짚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필수적인 배경이죠. 하지만 저희는 특정 국가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거나 지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철저하게 오직 원본 자료에 나타난 시장의 돈이 어디로 그리고 왜 움직이는지 팩트와 데이터에만 집중해서 경제적 관점으로만 중립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들은 철저히 기술과 자본이 안보라는 키워드에 맞춰서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표들에 기반하고 있으니까요. 좋습니다. 자, 그럼 가장 튼튼하고 안전한 금고를 지으려면 일단 그 금고를 완벽하게 통제할 똑똑하고 안전한 두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첨단 반도체 파운드리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금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밤점을 설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두뇌를 구하는 문제 때문이라면서요? 네,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상황, 그게 바로 공급망 단일 실패 지점, 그러니까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라는 거대한 리스크 때문입니다. 단일 실패 지점이요? 네, 현재 전 세계 최첨단 반도체 칩, 그러니까 5나노 이하의 엄청난 미세 공정칩의 상당수를 대만의 TSMC라는 단일 기업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거든요. 기술력이 워낙 압도적이긴 하니까요. 물론 기술력도 대단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생산기지의 지정학적 위치입니다. 빅테크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시가총액 수조 달러가 대만 해협의 안정성에 고스란히 베팅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와, 애플이나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속이 타들어가겠네요.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이 리스크를 분산해줄 대안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는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짓고 있는 파운드리 공장이 진짜 급부상하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테일러 팹이 단순한 반도체 공장 하나를 짓는 그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요. 미국 자국 내 첨단 반도체 공급망을 두려는 그 미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죠. 그리고 아시아에 편중된 리스크를 덜어내려는 빅테크의 절박함.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일종의 전략적 요새인 거죠. 요새 하긴 보조금 규모만 봐도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네, 실제로 미국 상무부로부터 무려 4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 9천억 원의 막대한 보조금을 확정받았습니다. 2026년 조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시장의 흐름이 변하는 신호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저도 자료 보니까 그 테슬라가 자율주행 칩인 AI5,
AI6 생산을 삼성에 맡긴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요즘 AI 출원칩 시장에서 완전 뜨거운 그록의 차세대 칩도 삼성이 수주했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놀란 건 따로 있습니다. 애플이요. 무려 10년 전에 삼성 파운드리랑 관계를 완전히 딱 끊었던 그 애플의 최고의 경영진이 최근에 테일러 팹을 직접 방문해서 칩 생산 협력을 논의했다면서요. 아니 이거 진짜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그 방문이 시사하는 바가 정말 엄청나게 큽니다. 사실 애플은 그동안 철저하게 TSMC하고만 독점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해 왔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AI 시대로 접어들면서 전 세계의 주문이 TSMC에 너무 몰리게 된 겁니다. 병목 현상이 생긴 거죠. 대기 시간은 기약 없이 길어지고 칩 단가는 막 천정부지로 치솟고요. 아, 병목 현상. 게다가 결정적으로 대만 정부의 기술 보호 정책 때문에 TSMC의 가장 최신 기술인 2나노 공정은 당분간 대만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 무조건 자국 안에서만 만들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플 입장에서는 미국 본토에서 가장 최첨단 칩을 생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지금 당장은 삼성의 테일러 팹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야, 그러니까 애플조차도 대만에만 올인하는 건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네요. 이게 단순히 공장을 하나 더 짓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거대한 지정학적 방패를 하나 사는 것과 같네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청취자 입장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또 궁금한 게 생깁니다. 이렇게 수십조 원을 쏟아부어서 공장을 지었다고 해서 빅테크들이 무조건 칩을 사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게다가 삼성이 지금 110조 원이 넘는 막대한 현금을 들고 NSP 같은 차량용 반도체 기업을 대형 M&A 한다는 소문까지 거론되는데 공장 짓는 거랑 이런 대규모 인수합병이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까?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삼성이 노리는 건 단순히 공장이라는 하드웨어가 아닙니다. 안보경제 체제 하에서의 완벽한 생태계 장악을 노리는 거죠. 생태계 장악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NCP 같은 차량용 반도체 강자를 인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향후 미래의 자동차는 그냥 바퀴 달린 거대한 스마트폰이자 AI 로봇이 됩니다. 아, 달리는 로봇. 네. 삼성은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두뇌 칩 설계부터 그것을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그리고 메모리까지 패키지로 제공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기업이 되는 겁니다. 와, 설계, 생산, 메모리까지 한 방에 다이렉트로. 맞습니다. 그리고 테일러 팹은 이 거대한 생태계를 미국 본토라는 가장 안전한 방패 안에서 구현해내는 핵심 기지가 되는 거고요. 이것이 바로 2026년을 기점으로 삼성 파운드리가 오랜 적자를 뚫고 흑자 전환과 함께 대반격을 시작할 강력한 촉매가 될 거라고 시장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큰 그림이 쫙 맞춰지네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던져볼게요. 미국 텍사스 한복판에 제일 안전한 요새를 짓고 거기서 엄청나게 똑똑한 반도체 두뇌를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칩시다. 네. 그런데 이 두뇌만 공중에 둥둥 떠다닐 수는 없잖아요. 이 두뇌들이 현실 세계에서 물건을 나르고 우리 집 빨래를 개고 하려면 결국 물리적으로 움직일 몸통, 그러니까 근육과 관절이 있어야 하는데 이 하드웨어 산업은 도대체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바로 오늘 탐구의 두 번째 핵심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반도체 두뇌가 안전한 곳에서 만들어져도 현실에서 움직일 피지컬 AI, 즉 로봇 하드웨어가 없다면 무용지물이죠. 피지컬 AI요?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유튜브 보면 막 공중제비 돌고 춤추는 로봇들 보면서 와, 신기하다 하고 끝이었거든요. 네, 하지만 그런 보여주기식 기술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유튜브에서 덤블링하는 로봇이 아니에요. 공장이나 물류창고, 그리고 가정에서 실제로 인간을 대신해 정밀하게 일을 해서 돈을 버는 피지컬 AI 로봇이 핵심입니다. 진짜로 돈을 버는 로봇? 근데 그 로봇들이 부드럽게 일을 하려면 결국 관절이나 근육 같은 게 엄청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로봇 원가의 최대 60%를 차지하는 게 딱 두 개 있습니다. 바로 근육 역할을 하는 액추에이터, 즉 구동기고요. 또 하나는 관절 역할을 하는 정밀 감속기입니다. 잠깐만요. 액추에이터는 뭐 모토니까 대충 알겠는데 감속기라는 건 뭔가요? 속도를 줄여주는 거라는 뜻인데 왜 로봇팔의 속도를 줄이는 부품이 그렇게 비싸고 중요한 겁니까? 자동차 기어를 상상해 보시면 이해가 아주 쉽습니다. 자동차 기어요? 네, 자동차 엔진이 1분에 막 수천 번을 엄청 빠르게 돌잖아요. 근데 그 회전 속도 그대로 바퀴에 전달하면 차가 통제불능이 되겠죠? 법바퀴만 막 돌겠네요. 그래서 변속기가 필요한 겁니다. 로봇도 똑같아요. 로봇팔에 들어가는 모터는 엄청나게 빠르고 가볍게 돕니다. 하지만 무거운 쇳덩이를 들어올릴 힘은 없어요.
아, 감속기는 이 모터의 초고속 회전을 확 늦추는 대신에 그걸 어마어마한 힘, 즉 토크와 정밀도로 변환해주는 관절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속기가 없으면 로봇이 커피잔을 들 때 힘 조절이 안 돼서 컵을 그냥 팍 깨버리거나 덜덜 떨게 된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 정밀 감속기랑 액추에이터를 거의 전량 일본 수입에 의존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이 부품들을 무섭게 국산화하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야, 일본이 독점하던 걸 우리가 직접 만든다. 전 여기서 LG그룹 사례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세탁기 만들던 기술로 로봇 부품을 만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LG전자가 가전제품에서 쌓은 그 엄청난 초고속 모터 기술 있잖아요. 그 튼튼한 모터요? 네, 그걸 로봇 관절로 그대로 이식해서 악시움이라는 독자 액슈에이터 브랜드를 런칭했습니다. 와, 세탁기 팽팽 돌리던 그 강력한 LG 모터가 이제는 무거운 짐을 나르는 로봇의 팔뚝 근육을 진화했다. 진짜 직관적이네요. 네, 그리고 현대차그룹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상용화를 준비하면서 SBB테크나 SPG 같은 국내 강소기업들 부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하면서 이동형 양팔 로봇 시장을 열고 있습니다. SBB테크요? 제가 자료 보니까 제로 백래시 기술이라는 걸 가졌다고 하던데 이건 뭔가요? 백래시는 톱니바퀴끼리 맞물릴 때 생기는 아주 미세한 틈을 말합니다. 근데 이 틈 때문에 로봇팔이 흔들리면 대형 사고가 나거든요. SBB테크는 이 미세한 틈조차 허용하지 않는 정밀한 감속기를 독자 개발한 겁니다. 그리고 극한 환경에서는 KNR 시스템 같은 곳에서 만드는 기름 압력을 이용한 유압식 액추에이터가 엄청난 힘을 내기도 하고요. 정말 대단하네요.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텍사스에서 만든 최고의 반도체 두뇌와 한국에서 만든 완벽한 근육과 관절이 만났습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이게 도대체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과 지갑 사정을 어떻게 바꿔놓느냐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가장 먼저 체감할 변화는 바로 다크팩토리가 가져올 물가의 마법입니다. 다크팩토리, 불 꺼진 공장이요? 네, 피지컬 AI와 가상 환경에 똑같은 공장을 만드는 디지털 트윈 기술이 결합하면 사람이 없어도 24시간 완벽하게 돌아가는 공장이 만들어집니다. 아니 근데 공장에 사람 없어서 기업이 인건비 아끼는 거랑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물건값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가상 공간에서 AI가 수억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불량률을 거의 제로로 만듭니다. 제주 단가가 진짜 획기적으로 낮아지는 거죠. 불량품이 없으니까요. 네,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마트에서 사는 물건, 타는 자동차의 품질은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가격은 저렴해지는 직접적인 혜택이 오는 겁니다. 와, 공장의 지능화가 결국 내 장바구니 물가를 낮춰준다. 이거 완전 확 와닿네요. 그럼 집에서는요? 저 퇴근하면 진짜 숟가락들 힘도 없어서 누가 설거지 좀 해줬으면 좋겠다 맨날 생각하거든요. 그게 2028년이면 일상이 될 수 있습니다. LG전자가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클로이드라는 홈 로봇을 준비 중인데요. 사람처럼 5손가락을 가진 휴머노이드입니다. 잠깐만요. 진짜 딴지 한번 걸어볼게요. 2028년이면 당장 4년 뒤인데 제 스마트폰 AI 비서도 아직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로봇이 내 빨래를 개고 설거지를 완벽하게 한다고요? 충분히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 언어 모델과 공간 컴퓨팅 기술의 발전 속도를 보면 다릅니다. 상상해보세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클로이드가 이미 빨래를 재질별로 다 개어놓고 설거지도 끝내고 집안 온도까지 알아서 다 맞춰놓은 거실의 풍경을요. 이제 누가 설거지할 거냐로 다투는 일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겁니다. 세상에. 근데 청취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당장 2028년에 저 가사도우미 로봇을 살 수 있는 가격이 될지가 제일 궁금할 것 같은데요. 한 1억씩 하면 어떡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품 국산화가 중요한 겁니다. 핵심 부품을 우리 소부장 기업들이 양산하기 시작하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죠. 옛날에 벽걸이 팁이 엄청 비쌌다가 지금 싸진 것처럼 로봇 가격도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질 겁니다. 충분히 할부로 살 수 있는 가전제품이 되는 거죠. 게다가 위험한 방사능 오염 지역이나 고열의 제철소에는 아까 말한 유압식 로봇이 투입돼서 인간을 험지에서 완전히 구원하게 될 거고요. 자, 그럼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계 정세의 불안과 안보 경제의 도래가 한국에게는 단순 제조 국가에서 지능형 로봇의 교육과 공장 운영 체제를 파는 나라로 탈바꿈할 진짜 천재 1호의 기회라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삼성의 파운드리 반격과 우리 소부장 기업들의 도약이 준비된 자들에게 엄청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제공된 자료들을 통해서 반도체와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미래를 선명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이 안보경제 체제 속에서 다크팩토리와 피지컬 AI가 모든 위험한 노동과 집안일까지 완벽하게 대신하는 세상이 온다면 인간이 8시간 동안 출근해서 노동한다는 지금의 직업이나 직장의 개념은 과연 어떤 의미로 남게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될까요? 이 거대한 질문을 여러분 각자의 일상 속에 던져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깊은 탐구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